못난이 로라.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로라는 거울을 보았다. 머리 모양이 이상하잖아. 로라는 자꾸만 빗으로 머리를 매만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릿결은 바깥쪽으로 뻗치기만 할 뿐이었다. 로라는 신경질적으로 빗을 침대 위로 던졌다. 나 같은 애는 꾸며봤자야. 아유, 우리 못난이, 못난아, 산책 가자. 못난아, 동생들 좀 챙기렴.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는 로라를 이름 대신 못난이로 불렀다. 예쁜 옷을 입어도 못난이, 착한 일을 해도 못난이, 뭘 해도 로라는 못난이였다. 로라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을 때였다. 뭘 그렇게 꿈을 대? 얼른 내려오지 않고. 아래층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라는 얼른 시계를 봤다. 스쿨버스가 오려면 아직 10분이나 남았다. 지금 나가면 추운 데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로라는 일부러 방문을 쾅 닫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못나나, 문을 그렇게 쾅 닫으면 어떡해. 살살 닫아야지. 엄마가 로라의 옷을 매만져주며 말했다. 로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엄마가 말씀하시면 대답을 해야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아빠가 말했다. 그래도 로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공기가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로라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발 밑에 조약돌을 걷어차며 한숨을 쉬었다. 자, 이 하나의 샌드위치를 3명이 나누어 먹었어. 그럼 한 명은 얼마만큼의 샌드위치를 먹을까? 선생님은 샌드위치 그림을 칠판에 붙이고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칠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궁리에 빠져 있었다. 딱 한 명, 로라만 빼고. 로라는 수업 시간 내내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라는 고개를 빳빳이 들거나 어깨를 쭉 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무엇인가 바닥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로라의 얼굴은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가끔은 뒷목이 뻐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로라, 칠판 좀 보겠니? 로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래, 오늘은 로라가 발표를 해볼까? 로라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다. 3분의 1이요. 로라는 정답만 짧게 말하고는 얼른 자리에 앉았다.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로라는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샌드위치 하나는 1인데 그걸 3명이 나누어 먹으면.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하는 로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다. 로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고개를 들고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예쁜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로라의 얼굴은 금세 홍당무가 되어 말문마저 딱 막히고 말았다. 선생님은 그런 로라의 얼굴을 보더니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모두 날 비웃고 있어. 못생긴 데다가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난 정말 쓸모없는 애야. 로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책상에 엎드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로라, 아까 수학 문제는 아주 잘 풀었단다. 내가 정답을 이끌어낸 과정을 친구들도 알았으면 해서 발표를 시킨 것이었어.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무척 당황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구나. 우리 로라 조금만 더 씩씩하면 좋을 텐데. 화이팅! 수업을 마칠 때쯤 선생님은 몇몇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을 쪽지로 전해주곤 했다. 오늘은 로라가 포함돼 있었다. 로라는 쪽지를 대충 읽고는 가방에 구겨 넣었다. 그러고 보니 가방 안에는 구겨진 쪽지가 서너 개 들어 있었다. 수업을 마친 로라는 교문 앞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다를 떨거나 게임을 하며 놀지만 로라는 여전히 땅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난 못생긴 데다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애잖아. 평생 놀림받으며 살게 될 거야. 어떡하지? 집에 오는 내내 로라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스쿨버스에서 내린 뒤 로라는 길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끄덕끄덕 다리를 흔들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 지나가던 강아지 한 마리가 로라의 손짓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한참 동안 강아지를 쓰다듬던 로라는 뭔가 떠오른 듯 벌떡 일어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 못난이 이제 오니?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엄마가 로라를 향해 외쳤다. 또 못난이. 계단을 한 발짝 오르던 로라는 엄마를 향해 살짝 눈을 흘겼다. 호호호호 못난이가 어때서? 로라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들어선 로라는 책상 서랍을 몽땅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 있다. 로라가 집어든 건 코코아 통이었다. 로라는 코코아 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머리핀들을 모두 꺼내고 다시 책장을 뒤져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 통에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노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는 거야. 로라는 코코아 통과 노트를 옷장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는 열쇠로 서랍을 잠갔다. 큰 보석 하나를 숨겨놓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다. 새봄 과학 축제. 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헐벗은 나무에서는 파릇파릇한 새 잎이 돋아 나오고 있었다. 어느덧 12살이 된 빅터는 스쿨버스에서 내려 가로수를 세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빅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교문 옆에 새로 걸린 플랜카드였다. 새봄 과학축제 4월 3일부터 4월 8일. 빅터는 한참 동안 플래카드를 쳐다보았다. 과학축제 재미있겠다. 빅터는 씩 웃고는 교실을 향해 걸었다. 과학축제 한다는 얘기는 모두 들었지? 네! 마크 선생님이 과학실에 모인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과학축제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중 만들기 대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가해야 한단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5명 정도씩 조를 짜서 작품을 만들어 보렴. 자, 그러면 먼저 조를 짜야겠지? 아이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선 원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볼까? 아이들은 웅성웅성 떠들며 조를 짜느라 바빴다. 빅터와 로라 2명만 빼고 자, 모두 다 나누었니? 네! 아이들은 자기 조에 속한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받은 종이를 살펴보았다. 빅터와 로라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았구나.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뭔가 궁리를 하는 듯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렸다. 빅터와 로라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른 조는 5명씩인데 덕분에 조만 3명이네. 선생님의 말에 더프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빅터와 로라는 더프랑 같은 조 하자. 그런 게 어딨어요. 더프가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그러나 선생님은 못 들은 척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4월 7일에 열리는 만들기 대회 때 각 조에서 만든 작품을 제출하는 거야. 정해진 주제가 없으니 조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만들어봐. 의논은 학생회의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상품도 푸짐하니까 모두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네! 야, 바보! 시끄러워! 더프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빅터를 향해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뭔가 두드리는 건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빅터의 습관이었다. 학생회의 시간, 다른 조 아이들은 만들기 대회 때 뭘 만들지 의논이 한창인데 더프네 조 아이들만은 달랐다. 더프와 노아는 연신 빅터를 노려보며 한숨을 쉬어댔고 에릭은 그런 더프와 노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로라는 다른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뭘로 할까?
결국 에릭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도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만들기 대회 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에릭은 답답한 듯 말했다. 아, 왜 짜증이야. 나도 미치겠는데 어쩌다가 저런 바보랑. 바보뿐이야? 할 줄 아는 거라곤 고개 숙이는 것밖에 없는 계집애까지. 더프와 노아는 빅터와 로라를 보며 씩씩거렸다. 대충 해. 키트 같은 거 사서 대충 만들면 되잖아. 더프가 연필로 책상을 콕콕 찍으며 말했다. 키트? 어떤 키트? 에릭이 키트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다. 아, 몰라. 아무거나 해. 크고 비싼 게 좋은 거잖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뭘 하든 상관없어. 더프와 노아는 계속해서 툴툴대기만 했다. 크크크크. 그럼 오늘 키트 구경하러 가야겠다. 키트를 만든다는 말에 즐거운 건 에릭뿐인 것 같았다. 자동차로 하자. 자동차 키트 엄청 멋있어. 다음날 에릭은 키트 사진이 잔뜩 담긴 전단지를 들고 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던가 얼마씩 내면 돼? 더프는 귀찮다는 듯 전단지를 내던지며 말했다. 그러니까 5달러씩 내면 되겠는데? 에릭은 재빨리 계산을 하며 말했다. 나는 빅터가 잔뜩 주눅이 들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얼마 전 꿰매다 더 이상 꿰맬 수가 없는 빅터의 낡은 가방을 보며 아빠는 한숨을 쉬고는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빅터에게 새 가방을 사주었다. 아빠에게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게다가 엄마는 몸이 아파 매일 누워있다. 이런 상황에서 키트를 사기 위해 5달러를 낸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뭐야? 못 낸다고? 노아가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냈다. 빅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의 빈털터리까지 우리 조는 망했다. 더프가 빅터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빅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미안해. 그렇지만 다른 건 다 할게. 다른 거 뭐? 바보 주제에 조립을 하겠다는 건 아닐 테고. 노아가 눈을 내리깔며 빅터를 쳐다보았다. 심부름이나 시켜야지 뭐. 그것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더프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빅터의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친구와 다투는 것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노아와 에릭은 키트 상자를 열어 부품들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거 만들기 쉽지 않겠는데 어떡하냐? 읽고 있던 설명서를 내려놓으며 더프가 말했다. 설명서대로만 하면 돼. 뭐가 문제야? 에릭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얼른 만들어야 해. 노아는 한 손에 미니 드라이버를 들고 아이들을 재촉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자동차 몸체를 끼우고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을 조립했다. 빅터는 아이들의 손놀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빅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거 아닌데. 빅터가 에릭을 보며 말했다. 뭐야? 뭐가 아니야? 모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빅터는 손가락으로 모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들은 그런 빅터의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까 설명서 잠깐 봤는데 이게 아니라 아래 위를 바꾸어서. 빅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프가 손을 내저었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 저 바보 녀석 아까 설명서 1분도 안 봤어. 천재라도 다 못 읽었겠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설명서를 들고 있던 로라가 말했다. 좀 이상하긴 해. 다시 한번 읽어봐. 로라가 에릭에게 설명서를 내밀었다. 읽긴 뭘 읽어. 에릭은 과학대회에서 상도 받았던 애야.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상 받으면 덩달아 좋아하기나 하셔. 더프가 설명서를 확 빼앗아 집어 던졌다. 야, 얼른 만들어. 시간도 없는데 별게 다 귀찮게 하네. 노아가 다시 드라이버를 집어들며 말했다. 아무리 보아도 빅터의 눈에는 모터의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보였다.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회 하루 전날 키트는 모든 조립이 끝나 그럴듯한 자동차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우하하하, 드디어 완성이다. 이제 시험 운행해 봐야지. 뭐 보나마나 싱싱 나가겠지. 더프와 에릭은 호들갑을 떨며 운동장으로 나갔다. 빅터와 로라는 천천히 뒤를 따라 나갔다. 운동장에 선 에릭은 심호흡을 하며 자동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켰다. 이거 왜 이래? 자동차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뭐야, 왜 그래? 더프는 발로 툭툭 흙먼지를 일으키며 짜증을 부렸다. 문제 없었는데. 에릭은 머리를 극적이며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다시 교실로 모인 아이들은 자동차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설명서를 펼쳐들고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이게 문제였나 봐. 노아가 꼬여있는 전선을 가리켰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 에릭은 멀쩡히 잘 조립된 바퀴 부분을 가리켰다. 노아와 에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조리 뜯어서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빅터의 얼굴이 점점 찡그려졌다. 멀쩡한 것을 더 망치고 있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만들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다음날 운동장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들고 모였다. 저학년 아이들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고학년 아이들은 주로 키트를 이용하거나 새 발명품을 만들었다. 우리 것이 가장 멋지다. 더프가 다른 아이들의 것을 대충 둘러보며 말했다. 멋지면 뭐하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노아가 에릭을 노려보며 말했다. 왜 나한테 그래? 같이 해놓고. 에릭은 노아를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잠시 후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빅턴의 조로 다가왔다. 심사위원 중에는 스튜어트 선생님도 있었다. 너희는 키트를 조립했구나. 어서 작동해 보렴. 에릭은 전원 버튼을 힘껏 눌렀다. 그러나 자동차는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은 아예 윙윙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푸하하하. 모형 자동차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는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황한 에릭과 노아는 연신 전원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지만 자동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스튜어트 선생님이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 너 때문이야. 괜히 전선은 건드려가지고. 에릭이 노아의 어깨를 툭 쳤다. 뭐야, 잘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선 게 누군데. 노아는 금방이라도 에릭과 한바탕 싸움을 벌일 기세였다.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볼래? 스튜어트 선생님이 노아와 에릭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키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뭐가 문제일까? 선생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빅터와 눈이 마주쳤다. 오, 빅터 오랜만이구나. 너희 조에서 만든 거니?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빅터, 너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허리를 숙여 빅터에게 물어볼 때였다. 치, 그 바보 녀석이 뭘 안다고. 더프였다. 스튜어트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엄한 눈빛으로 더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빅터에게 이야기해 보라며 손짓을 했다. 저는 이 안에 모터가 거꾸로 조립되어서. 모터가?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자동차의 아랫면을 뜯고는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모터가 잘못 조립되었구나. 그런데 빅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올려다 보았다. 조립이 잘못되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니? 빅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를 잘못한 것만 같았다. 말하려고 했지만 빅터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그때였다.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보가 하는 말이라고. 로라였다. 로라가 대신 얘기해 준 것이었다. 그랬어? 너희들 정말 그랬니? 더프와 노아, 에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희들 큰 실수를 했구나.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더프, 내가 그랬잖아. 노아와 에릭이 더프를 보며 동시에 말했다.
내가 뭘. 덕후가 발끈하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조용히 해. 같은 조면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해서 만들었어야지. 너희들 모두 잘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반성하도록 해. 알았어? 스튜어트 선생님의 말씀에 빅터는 또 다시 안절부절 못했다.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건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빅터, 앞으로는 해야 할 말은 꼭 하도록 해. 알았지? 스튜어트 선생님은 빅터를 향해 윙크를 했다. 그러고는 다른 아이들의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 옆줄로 걸어갔다. 저 친구 아주 비상하다니까요. 예전에 나뭇가지로 작품을 만들어낼 때부터 알았지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어요. 스튜어트 선생님은 함께 걸어가던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야! 알면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가 안 들어도 끝까지 했어야지. 들어줄 때까지 했어야지. 선생님들이 나가고 나자 덕후가 악다구니를 썼다. 미안해. 빅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하여튼 답답해 죽겠어. 어쩌다 저런 놈이랑 같은 그룹이 돼가지고. 덕후는 땅바닥을 탕탕 구르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에릭과 노아도 빅터를 쏘아보았다. 야, 가자. 저 바보가 알아듣기나 하겠어. 덕후는 빅터와 로라의 어깨를 밀며 자리를 떠났다. 빅터와 로라는 아이들이 간 자리에 남아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형 자동차만 내려다 보았다. 다음 날 학생회의 시간, 강당에는 전교생들이 모여 왁자하게 떠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만들기 대회 시상식이라고 쓰인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남 상 받는 거 구경이나 하게 생겼네. 덕후가 투덜대며 말했다. 박수 치러 온 거지 뭐. 노아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빅터 말도 들었어야. 에릭이 한마디 하자 덕후와 노아가 동시에 에릭을 노려보았다. 아, 알았어. 에릭이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만들기 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을 담당하는 존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로 쏠렸다. 먼저 아이디어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상은 우유팩과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헬리콥터를 만든 2학년의 헤일리 앤더슨 외 4명. 강당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뒤를 이어 모형 비행기의 독수리 그림을 그려 넣은 4학년 아이들이 디자인상을 받았고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은 6학년 아이들이 기술상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 시상만이 남았다. 자, 이제 대상 시상만이 남았는데요. 그에 앞서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 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상은 조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존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찡긋 웃으며 말했다. 지루해. 언제 끝나냐.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덕후와 노아는 낄낄거리며 장난을 치고 연신 하품을 해댔다. 자, 최고의 엔지니어 상을 수상할 영광의 주인공은 5학년 빅터 로저스! 순간 덕후와 노아를 비롯해 빅터를 알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빅터, 너잖아. 어서 나가야지. 마크 선생님이 다가와 빅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빅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니, 저 바보가... 말도 안 돼.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수군댔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은 바로 빅터였다. 빅터 로저스는 과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엔지니어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상을 줍니다. 빅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상을 받고 뒤돌아섰다. 그제야 아이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만큼이나 빅터의 가슴도 터질 듯 쿵쾅거렸다. 너 같은 녀석이 받는 걸 보니까 이상도 별거 아니네. 하여튼 운은 엄청 좋아. 빅터가 자리로 와서 앉자 덕후와 노아가 빈정거렸다. 빅터는 아무래도 좋았다. 상을 받은 것도 좋았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박수 쳐준 것도 좋았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못나나 준비 다 됐니? 로라가 옷을 막 갈아입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뭘 꿈을 대는 거야?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휴, 왜 저렇게 서두르지? 로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얼른 준비해야지.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해? 엄마와 아빠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시계를 보니 등교 시간까지는 30분이나 남아 있었다. 오늘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교실로 들어선 로라는 교실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을 보자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가슴이 방망이 치듯 콩닥거렸다. 1년에 한 번 있는 학부모 참관 수업. 로라에게는 언제나 이날이 악몽 같은 시간이다. 수업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로라에게 선생님은 연신 고개를 들라고 했고, 게다가 발표를 할 때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만 같아 머리가 멍해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쟤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작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디선가 들려온 말에 로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늘 아빠의 꾸지람이 이어졌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던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순 없니? 옆에 있는 친구도 못 알아듣겠네. 오늘이면 또 하나가 더해질 것이다. 로라는 자리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 오늘 우리 엄마 아빠께서 모두 오셨어요. 여러분, 기분 좋지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전에 없이 상냥하게 말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은 각 용액에 따라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해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푸른색,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와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를 나누어 주었다. 혹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를 덥석 마시면 안 돼요. 만약 누구라도 마시면 그 친구 입속에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 넣을 거예요. 화하하하하.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로라는 가슴이 답답할 뿐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실험이 끝나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오늘 실험 과정과 결과를 잘 기록했지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로라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제발 나는 아니었으면.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것은 노아였다. 노아는 평소답지 않게 점잖은 말투로 발표를 끝냈다. 뒤를 이어 서너 명의 아이들이 발표를 했다. 로라, 이번에는 로라가 발표해 볼까요? 로라의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돌덩이가 떨어졌다. 로라, 일어서서 발표해야지. 로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실험 기록지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한 채 입을 열었다. 오렌지 주스에 담갔을 때 푸른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했고 비는 물에 담갔을 땐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잠깐만 로라. 선생님은 로라의 말을 막았다. 로라, 고개를 좀 들고 좀 더 크게 말해볼래? 부모님께 예쁜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자신 있게 해보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럴수록 로라는 더욱 긴장될 뿐이었다. 오렌지 주스에 담갔을 때 푸른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했고 비눗 물에 담갔을 땐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우유에서는 두 리트머스 종이 모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빠르게 읽고 난 뒤 자리에 앉았다. 쿵쾅거리는 가슴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넌 어떻게 매번 그 모양이냐.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온 로라에게 던진 아빠의 첫 마디였다. 발표를 할 땐 고개를 들고 어깨를 쫙 펴고 큰 목소리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니? 어째 매번 갈 때마다 아빠의 크고 굵은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그럴수록 로라의 가슴은 더욱 움츠려들었다. 아유, 그만하세요. 못나나, 아빠는 우리 못난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못난이도 알고 있지?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엄마가 말했다. 오늘 잘했어. 목소리가 조금 작긴 했지만 엄마는 우리 못난이밖에 안 보이던 걸. 정말 잘했어.
엄마는 로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쟤 못난이 누나, 맨날 아빠한테 혼만 나. 2층에 있던 동생 토미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말했다. 로라는 토미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토미는 지지 않고 로라에게 덤벼들었다. 너 조용히 못해? 한 번만 더 까불어. 로라가 토미를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토미 넌 왜 누나에게 대들어? 그리고 못난이 넌 뭘 잘했다고 동생한테 큰 소리야? 발표할 때 그렇게 크게 좀 말하지 그랬어?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로라와 토미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 토미는 로라를 향해 입술을 쭉 내밀더니 금세 아빠 곁에 앉아 재롱을 떨었다. 허허허, 녀석 금방 혼이 나고도 참. 아빠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로라는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로라는 코코아 통을 꺼내 흔들어 보았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로라는 노트를 꺼내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뭔가를 써내려 갔다. 못난이, 내 진짜 이름인 로라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이름. 어릴 적부터 난 웃어도 못난이, 울어도 못난이였다. 친척 어른이 동네 어른들이 너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할 때면 엄마 아빠는 언제나 얘가 뭐 예뻐요. 얘는 못난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늘 누구나 남의 자식에게는 예쁘다고 하는 거야. 그 애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말이야. 라고 말했다. 난 못난이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부를 것이다. 정말 슬프다.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말할 수 없이 큰 힘인 것이다. 파스칼.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로라는 책상에 풀썩 엎드렸다. 잠시 후 눈을 뜨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정말 예쁜 아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